사실 여권의 주자들이 오세훈, 홍준표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 두 사람보다 여론조사로는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 기사 볼까요? 오요한나 사건으로 소집해놓고 김문수 난타전된 환노위입니다. 어제 환노위에 김문수 장관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갔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제도하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뭐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로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왜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계엄을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오늘 이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그런데 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이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의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가 열렸던 이유, 지금 이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이 사망을 둘러싸고 이거 이 직장에 괴롭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어제 국회 환노위가 열렸는데 계엄, 특검, 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제목을 아예 이렇게 뽑았죠. 오요한나 사건으로 소집해놓고 김문수 난타전인 거냐? 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저는 김문수 장관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건 지금 오요한나 사건 때문에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계엄 자체가 계엄 탄핵의 이 부분이 워낙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뭐 상임위라는 게 꼭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하지 않는 건 뭐 오래된 일이고 예결위에서도 뭐 정책질을 한다고 해서 다 정치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저건 상임위에 좀 계엄이 열리고 재판이 열리고 있고 탄핵 심판이 저기서 저거를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 김문수 장관이 논리정연하게 얘기한 거. 전 평소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과거의 극우적 발언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비판한 사람이에요. 비판적으로 뭐 역사적 발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는 그래서 박해철 의원이 이제 이 장관이 나왔으니까 당사자가 나왔고 지금 여권의 아주 유력한 주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런 태도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쟁점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게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100%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상임위 중에서 저 본질을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저게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상임위의 소집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좀 계엄 특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김문수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야당이 문제 제기할 공간은 무수히 많아요. 저는 이건 국회 일반론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건데 국회 개혁과도 관련된 것이고 국회가 정치의 상징이고 정치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저긴 따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돌아가신 분. 그 문제를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어제 환노위에서 저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 김문수 장관의 반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환노위에서 사실 소집한 주제가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 자꾸 이제 계엄 특검 얘기가 이 탄핵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오요한나 씨 사건이 아니라 이 다른 뭐 이 계엄 관련한 탄핵 관련한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 주자로서 뭔가 인식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뭐 고용부 장관 신분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정치 탄핵 얘기만 물어본 거죠. 저는 요새 김문수 장관 이 동영상만 틀으면 쇼츠 계속 김문수 장관 거만 나와요. 재밌어서 많이 봅니다, 저도. 아주 네. 표정도 안 바꾸고 의연하게 대답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이 하도 두드러 패가지고 대권 주자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저렇게 두드리니까 지금 대권 여당에서 1위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제2의 윤석열을 지금 김문수 장관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2017년에
그 문현 대통령 때 네. 그 북한 가서 김정일이 다 90도로 인사할 때 그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꼿꼿이 서서 인사해가지고 꼿꼿장수라고 해서 네. 상당히 존경받았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잘못했다고 90도씩 사과하고 절하는데 12월 11일 날 서영교 의원이 하라 할 때도 나는 안 했잖아요. 그 말이 논리는 있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은 탄핵이 잘된지 잘못된지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뭐 이거는 저는 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본연의 일에 좀 치중해야지 너무 저렇게 정치적인 일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런 김문수 장관을 자꾸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때릴수록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최창일 교수님. 보기에 따라서 저도 그 말씀이 좀 일가 있게 들리긴 하는데 김문수 장관을 계속 공격하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등치가 커지고 이슈가 모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이제 생산되고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 오세훈이나 유승민 이런 후보들보다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하고 네.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게 상대하기 좋다.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약간 해석에 해석을 더하셨어요. 네. 지금 야당에서 김문수 장관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게 노리는 바 아니냐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김나 땡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이 큰 그림인 거냐, 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